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물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영화처럼 큰 소리를 내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그 순간, 여러분이 가진 한 가지 지식이 소중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존 기술 훈련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바다나 강원도 계곡의 시원한 물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파도 소리, 바비큐 고기 구워지는 냄새가 풍겨오는 그곳에서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서도 준비된 지식이 있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놀이 중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익사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자세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길고 상세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실전 지식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 숨겨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올바른 대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먼저 왜 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때 여러분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멈춘 후 짧은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뇌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해줄 기회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의미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려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의 본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고가의 스마트폰에 비유해 볼까요? 펜은 그 스마트폰의 배터리이자 전원 시스템입니다. 물은 이 시스템에 침투하려는 요소와 같죠. 물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폐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후두에 닿는 순간 몸은 후두 경련이라는 보호 반응을 일으켜 물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동시에 공기도 막아버리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코와 입을 막아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영화에서처럼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용한 몸부림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한국의 동해처럼 파도가 강하고 물의 흐름이 빠른 지역에서는 리플 커런트라는 강한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속에서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아무리 헤엄을 쳐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자연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5가지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한 단계 한 단계가 생명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장 평가입니다. 절대 바로 물로 뛰어들지 마세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물의 깊이 파도의 세기 흐름을 먼저 관찰하세요. 리치 스로우 로우 고 원칙을 기억하세요. 먼저 손이나 긴 물건을 뻗어주고 구명조끼나 물건을 던져주며 보트나 큰 부유물을 이용해 접근하고 마지막으로 직접 헤엄쳐 갈 때는 충분한 실력과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따르면 자신과 주변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에서는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광안리 해변 삼성 간판 근처처럼 구체적으로요. 산이나 계곡에서는 위치 표지판의 좌표를 읽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한국어가 서툴다면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치세요. 이 한마디가 빠른 도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피해자를 육지로 옮기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안전한 평평한 곳으로 옮긴 후 어깨를 두드리며 제 말 들리세요라고 크게 부르세요. 호흡은 귀를 가까이 대고 가슴을 10초 동안 관찰합니다. 호흡이 있다면 안전한 옆으로 눕히고 없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심폐소생술입니다. 특히 물에 빠진 경우에는 훈련받은 사람은 먼저 2번이 인공호흡을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은 젖꼭지선 사이 중앙에 손을 놓고 5에서 6cm 깊이로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진행하세요. 스테이 인 어라이브 노래 리듬을 떠올리며 하시면 좋습니다. 또는 K-팝 좋아하시면 그 리듬에 맞춰도 됩니다. 호흡과 압박 비율은 30대 2입니다. 호흡을 하실 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주세요. 가슴이 완전히 올라오도록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리듬이 산소를 공급하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5번째, 자동제 세동기 사용입니다. 지하철역, 아파트, 쇼핑몰, 해변, 구명소 등 한국 곳곳에 있습니다. 기계가 음성으로 안내해주니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기계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세요. 이 도구는 정말 똑똑해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나 옛날 방식 때문에 실수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들어 올려 물을 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평평하게 눕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물놀이는 피하세요. 알코올은 체온 저하와 반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치맥 문화가 즐거운 한국이지만 물가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 후에도 괜찮아 보이더라도 병원 검진은 필수입니다. 작은 양의 물이 폐에 남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실전 팁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준비 앱을 설치해 자동제 세동기 위치를 확인하세요.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 트렌드입니다. 리플 커런트 발견 시 수평으로 헤엄쳐 빠져나오세요. 항상 동반자와 함께 다니고 구조 후에는 따뜻하게 보온하세요. 편의점에서 온열 패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이 모든 지식을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하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실제로 익히고 실천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19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당신도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지식을 연구하고 공유해 주신 소방청과 의료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여름 휴가와 일상을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물놀이 되세요.